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매년 반에서 반장을 맡으며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자람 없는 아이였죠. 그 무렵 제 생일에 일 때문에 항상 바쁜 엄마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생일 파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에는 친구들과 함께 엄마가 해주는 생일상을 먹을 생각에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출발했어요. 제 입가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생일 파티였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줄 알았는데 바로 얼마 뒤에 문제는 터졌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도중 몇몇 친구들이 집이 왜 이렇게 멀고 길이 험하냐면서 투덜거렸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같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멀어서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넘겼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엄마가 음식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피자와 치킨, 햄버거 등등. 저는 그 상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같이 축하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투덜거리던 친구가 집에 간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을 붙잡으며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저희 집이 허름하고 벌레 나올 것 같고 더럽다고 하더군요. 충격 먹었어요. 다들 이런 집에서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더럽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집이 더럽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저도 이쯤 되자 화가 나서 친구를 붙잡으며 우리 집은 엄마가 매일매일 청소도 하고 내가 바닥 열심히 닦는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제 손을 뿌리치고 제가 잡았던 곳을 탁탁 털면서 더럽다고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멍하니 몇몇 친구들이 가버린 곳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장을 보고 온 엄마가 언제 왔냐고 하면서 방금 간 친구들은 벌써 먹고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조차 저희 엄마가 오자 눈치를 보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눈물이 막 나와서 엉엉 울자 엄마가 놀라 제 등을 토닥거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도저히 입이 떼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친구들이 우리 집이 더럽다고 벌레 나올 것 같아 도망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집에 들어온 엄마는 음식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대충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제 생일이자 제 생애 최악의 날로 남겨져 버렸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이불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자 엄마도 더 이상 말을 걸진 않고는 조용히 음식들을 치우셨습니다. 엄마도 내 생일이라 음식을 열심히 차려주셨을 텐데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보다는 친구들이 아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렇게 최악의 하루가 지나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 교실 문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들이 오늘은 매섭고 차갑게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저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자 기다렸다는 듯 어제 저에게 더럽다고 말했던 친구가 다가왔어요. 그 친구는 저를 비웃으며 자기네 부모님에게 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랑 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급이 맞게 끼리끼리 노는 거라고도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는 반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제가 뭘 훔쳐갈지도 모르니 다들 자기 물건 잘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을 것이고 괜한 소리로 반 친구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아프던 말던 그 친구는 비웃으면서 제 말을 무시하고는 너 아빠 없지 않냐고 어제 다른 친구들에게 들었다며 가정교육을 운운했어요. 저는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수업이 시작하고 그 친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화가 나고 억울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저를 따르던 친구들은 다 저를 떠나고 제가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다닌다는 되지도 않은 헛소문이 돌면서 저는 반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의 학창시절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수업 시간에 지우개 가루를 머리에 던진다거나 밥 먹고 있을 때 치고 간다거나 교실을 걸어 다닐 때 밀치면서 점점 괴롭힘의 수위가 높아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그만하기는커녕 점점 그럴수록 강도는 세졌고 툭툭 장난으로 친다는 게 아프게 때리고 몸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 성적은 바닥을 찍게 되었고 성격은 소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더욱 저를 피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죠.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엄마께서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일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오시느라고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흙투성이가 된 제 교복이나 자고 있는 제 얼굴과 몸의 상처를 보고 저에게 캐묻듯 물어보셔서 결국엔 다 말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았죠. 그날 엄마는 굉장히 화가 나 보였고 저에게 괜찮냐고 이때까지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껴안아주시고 다독여주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하게만 보였던 엄마였는데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던 엄마의 울음소리를요.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갔고 엄마는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에게 폭력, 폭언, 괴롭힘을 가담한 모든 아이들이 누군지 다 밝혀졌고 그들의 부모님 또한 학교로 모이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계속 불려가며 있는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고 저를 주동적으로 따돌린 친구는 엄마가 저애랑 놀면 수준 떨어진다고 같이 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 상황에서까지 저를 상처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른으로서 어쩜 그럴 수 있었는지 싶네요. 여튼 그 친구의 부모 또한 그 친구의 성향과 똑 닮아 제가 따돌림 받을 짓을 했다며 제 탓을 하며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고 또 엄청난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다니 그 과정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하니 슬프고 마음 아프면서도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가해자들과 가해자들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 저와 엄마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걸로 언어폭력을 날렸던 것에 대한 사과를 다른 것에 대한 사과보다 꼭 받고 싶다고요. 제가 더 어렸을 적 순수했던 시절에 엄마에게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저희 집엔 아빠가 계시질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놀라웠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영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엄청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소방관이었던 저희 아빠께서 여러 명의 목숨을 살렸을 뿐더러 불길이 너무 세서 동료 소방관들도 불을 진압하고 나중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아빠께서 더 늦으면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놓친다면서 혼자 들어가 몇몇의 목숨들을 더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다신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빠는 그 무서운 불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 영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나의 아빠라는 것이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아빠를 둔 저에게 아빠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말을 한 친구에게 꼭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자기는 사실을 말했다며 정신 못 차리고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동적으로 괴롭힌 가해 학생 부모님이 갑자기 저와 엄마께 무릎을 꿇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히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죄송하다고 그 가해 학생을 옆에 같이 끌어안치며 울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며 빨리 사과하라고 하길래 저도 그렇고 그 안에 있던 다른 분들도 다 놀라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했죠. 그 친구도 자기 부모의 귀에 눌려 일단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과 짜증난 표정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 부모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니 예전에 집을 잠깐 나갔다 온 사이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는 어린 가해 학생이 생각나 들어가 구하려고 했지만 불이 너무 세서 소방관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지당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이를 구하고 싶은 부모 마음에 계속해서 옆에 소방관분께 울며 불며 제발 구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만 반복해서 하셨다는군요. 그래서 결국 정말 아이를 잃는구나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다른 소방관분이 오시더니 집 호수를 물어보고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서 구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주셨다고요. 그 당시 경황이 없어 아이를 구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중에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다른 생명을 더 구하시려다가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그 가해 학생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엄마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들 숙연한 분위기로 저희 모녀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 부모는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분의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고 하시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친구는 뭔가 깨달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지만 전 왠지 그 순간 그 친구가 밉더군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전에 나와 엄마를 생각해주지 그랬냐며 아빠에게 원망의 소리도 하게 되더군요. 이 세상은 아무도 아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그 가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 부모님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엄마와 뭐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모녀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새 아파트로 말이죠. 이 일도 어느새 몇 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전 이제 생일 파티를 원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엄마와 살아가야 했을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엄마와 나를 두고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족까지 버리고 지켜낸 생명들은 우릴 모른다고요. 아니, 아빠를 모른다고요. 아니, 알고 있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나요? 이 세상은 아무도 아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이젠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아빠를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선 영원히 영웅이니 괜찮다고요. 제 가슴 깊숙이 아빠라는 영웅이 있어 이 세상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또 다른 의미로 아빠는 제게 영웅이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